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슈틸리케호가 팬들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안겨줬는데요. 내친 김에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까지 이겨서 한국 축구의 위기론에서 깨끗하게 탈출하길 바랍니다. 슈틸리케호를 응원하면서요. 스포츠24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아틀레티코 빌바오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호날두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41분 벤제마가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선제골에 이은 헤딩골이었습니다. 레알의 골잔치는 후반에도 계속됐습니다. 호날두가 후반 10분 골을 터뜨렸습니다. 베일의 땅볼 크로스와 호날두의 속공의 결합이었습니다. 레알의 골행진은 계속됩니다. 후반 24분 벤제마가 선제골에 이어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빌바오의 수비수들이 달라붙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후반 43분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페페가 찬 볼이 호날두의 몸에 맞은 후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5대0 대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는 손흥민의 레버쿠젠과 돌풍의 파더보른이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5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려 했으나 상대팀 선수가 잡아당겨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전반 20분 황당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레버쿠젠의 골키퍼가 파더보른의 돌파를 차단하려 페널티 지역 밖까지 나와 맞섰으나 헛발질로 공과 선수 둘 다 놓쳤습니다. 골키퍼 덕분에 파더보른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전반 42분 레버쿠젠의 만회골이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손에 맞고 흐르는 공을 벤더가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중거리 슛은 멋지게 막았지만 벤더의 골 감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 27분 파더보른의 공격수가 무리한 태클로 퇴장당해 레버쿠젠은 수적 우위를 등에 업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비에 구멍이 나면서 후반 42분 슈토펠 캄프에게 골을 내주고 2대1로 끌려갔습니다. 후반 45분 레버쿠젠의 벨라라비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경기는 결국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의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하노버와의 경기에서 4대0의 대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하피냐의 긴 패스를 가슴 트래핑 후 침착하게 골로 만든 것입니다. 뒤이어 로벌이 중앙 드리블 돌파 후 추가골을 터뜨리며 경기 시작 13분 만에 바이에른이 2골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38분 레반도프스키가 크로스를 이어받아 감각적인 추가골을 기록하며 바이에른이 승리를 굳혀갔습니다. 후반 34분 로번이 과감한 돌파에 이어 슛을 성공시켜 4대0 완벽한 바이에른의 승리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바이에른은 홈 전승과 리그 선두 모두를 지켜냈습니다. 네, 이경재, 허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구 핫 이슈부터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슈틸리케호에서 이번에 큰 이슈가 된 게 기성용 선수의 주장 선임인데요.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포지션도 정가운데죠. 미드필더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포지션적으로도 괜찮고 나이상으로도 최선참과 막내 그 중간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적임자라고 보여지는데 슈틸리케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좀 화만 잘 참으면 굉장히 훌륭한 주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기성용 선수 그동안에 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 점만 조금 더 참는다면 뭐 좋은 주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겠고요. 그렇다면 이경재 기자는요. 지난 네. 역대 축구 대표팀의 주장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주장은 누구였다 하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기성용 선수는 일단 집에서 내조를 잘 할 것 같고요. 많은 축구 팬들과 이제 축구 최근의 선수들이 꼽는 최고의 주장은 박지성 선수죠. 뭐 굉장히 성격도 온화한 편이고 하지만 맨유에서 뛰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한 선수들이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카리스마가 품어져 나오는 그런 유형이었고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하면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주장을 맡았던 김남일 선수. 굉장히 무서웠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눈빛만 탁 줘도 선수들이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로야구에서는요. 팀 순위는 삼성이 1위지만요. 개인 기록 부문에서는 넥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넥센의 각종 개인 기록 좀 정리해 주시죠. 넥센이 뭐 정말 모든 타이틀을 다 이제 싹쓸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적어왔는데 네. 다승과 탈삼진은 베네켄 선수, 그리고 구원은 손승락, 홀드는 한현희 선수, 그리고 타율 안타 득점은 서건창 선수가 가져갈 확률이 크고요. 홈런은 박병호 선수가 예약을 한 상태고 네. 출루율과 장타율도 강정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정도니까 지금 한 11개 정도가 다 이제 넥센의 차지가 될 것 같은데 뭐 지난해에 이어서 올 시즌 시상식장은 또 넥센의 또 잔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로 건너가 보죠. 그렇다면요. LA 다저스의 류현진 챔피언 시리즈가 진출이 좀 좌절이 됐어요. 그렇지만 류현진 선수는 호투를 했어요. 네, 뭐 오랜만에 이제 뭐 좀 쉬다가 부상 때문에 쉬다가 나와서 아주 멋진 부활 투를 선보였지만 그것이 네. 이제 올 시즌 가을 야구의 이제 마지막 경기가 돼버렸는데요. LA 다저스가 그 세인트루이스에 이제 3승 1패로 패했는데 그 중에 2패가 바로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떠안았잖아요. 네. 커쇼 선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가을 야구 DNA만은 신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4패 중 2패를 떠안았고 이 세인트루이스에게 포스트시즌에 지금 4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커쇼 선수가 언제 이 가을에 잘 던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프로야구 4강 다툼과 함께 넥센의 각종 개인 기록 싹쓸이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프로야구 4경기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즌 데자뷰인가요? 한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 또다시 4강 타이틀을 놓고 맞붙는데요. 상황이 조금 지난해와 달라요. 네, 뭐 지난 시즌에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두 팀이 붙어서 이제 순위가 결정됐거든요. 네. 승리한 LG가 2위를 했고 두산도 이겼으면 2위를 할 수 있었는데 지면서 4위를 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두 팀 모두 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라고 한다면 네. 올해는 무조건 한 팀은 탈락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탈락의 가능성은 두산이 훨씬 높습니다. LG는 뭐 남은 4경기에서 한 2승 정도만 해도 4강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요. 4강을 향한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럴 때 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 아무리 지고 있어도 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5일 넥센전에서는 끝내기 안타로 이겼고 6일 NC전에서도 끝내기 안타가 나왔고요. 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8회 6점을 내면서 대역전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9일에도 기아를 상대로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뜨거운 진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4등 안에 들어야 좀 상급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5등 하는 학생이 막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SK가. 네. 하지만 이제 뭐 LG는 밤을 이제 꼬딱 새고 이제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뭐 그런 좀 비유를 한다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승과 패가 한때 16개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거의 뭐 가을 야구는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양상문 감독이 산업대학 맡고 난 이후에 뭐 한 발 한 발 승리를 거두더니 이제 승률이 5할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기적을 만드는 네. 그런 LG 선수들이고요. 두산은 사실 뭐 남아있는 승차를 보면 일찌감치 좀 마음을 비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LG와 2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또 SK와 3경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4강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일수 감독도 일단 LG전에서는 총력을 펼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뭐 LG나 SK와 비교해 보면 선수 열정은 참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엔 리퍼트가 나오고 일요일은 마야가 이제 차례로 선발 등판할 예정인데요. 특히 리퍼트는 뭐 구위도 뛰어나지만 이 팀이 어려울 때 네. 팀을 이제 희생하는 그런 희생 정신은 다른 어떤 국내 선수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리퍼트가 뭐 리드 상황을 만들고 마운드를 내려간다 하더라도 두산의 불펜이 요즘 워낙에 뭐 불안하기 때문에 승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또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분위기라면 LG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돼봐야지 알겠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LG의 좀비 야구 3세판에서는 어떻게 예측했을지 궁금합니다. 같이 하시죠. 네, 역시 LG 예찬의 한 줄 평들 뿐입니다. 특히 이경재 기자, 미러클 언빌리버블 등 온갖 감탄사들을 다 동원하셨고요. 안승호 기자, 물귀신도 울고 갈 신바람이라는 표현으로 이원만 기자, 뒷심의 제왕이라는 말로 모두 LG가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네,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넥센 급할 것 없어 보이지만요. 상대팀 SK 갈 길이 바쁩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넥센과 SK 경기도 두산 LG 경기 못지 않습니다. 넥센은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최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극적인 이런 반전이 나오지 않는 한 2위로 올 시즌을 마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삼성 요즘에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영경혁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순위 결정과 관계없이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겠다. 지난해 그 준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의 2승을 먼저 하고도 3연패를 하면서 이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난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깨달은 거죠. 가을 야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이 넥센의 선수들이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기록의 준비를 대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베네켄은 선발 20승, 박병호는 50홈런, 그리고 강정호는 유격수로서 첫 40홈런. 여기도 서건창 선수가 통산 첫 번째 시즌 200안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대기록인데 이걸 누가 과연 이런 기록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에 MVP 얼굴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SK전에서는 서건창과 강정호가 굉장히 강했어요. 서건창은 3할 7푼 5리 그리고 안타를 21개나 쳤고요. 강정호는 3할 6푼 4리 홈런을 6개, 16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방망이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강해지는 SK도 투타에서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LG가 밤을 새서 그렇죠. 네. 특히 그 NC전에서는 9회 7일인데요. 9회 끝내기 안타로 승리했고 이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이 바로 박정곤 선수였는데 박정곤 선수가 후반에 타율이 4할이 넘고요. 이번 달에는 5할이 넘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가 되고 있는데 SK가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또 최정, 김강민, 이 조동아 등 많은 선수들이 FA 자격을 올 시즌을 마치고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지약민 스테로이드와의 합성어죠. FA 로이드라는 말까지 이제 생겨났는데 네.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뛸 거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넥센의 승리에 별을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플레이오프를 확정한 넥센, 가을만 되면 강해지는 SK, 그라운드의 전쟁입니다.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는 날아가는 용도 잡는다는 강정호와 서건창을 내세워서 이원만 기자 역시 최강 리드오프 서건창을 언급하면서 넥센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절실한 4위 추격자라는 말로 SK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네, 4강 싸움에서는 밀려났지만 스포츠의 절대 명제인 최선을 다해야 할 네 팀의 경기도 3세판으로 묶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먼저 단독 선두 삼성과 삼성 공포증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아의 대결입니다. 이번에도 삼성 승리에 몰표가 나왔는데요. 이경재 기자, 덜덜덜이라는 표현을, 이원만 기자, 삼성의 늪이라는 말로 기아의 사자 공포증을 걱정했고요. 안승호 기자, 매직 넘버 줄이는데 기아가 희생될 거라는 한 줄평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와 롯데전 예상편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안승호 이원만 기자가 탈꼴찌를 응원해주면서 한화의 승리를 예견해 주셨고요. 이경재 기자, 승패에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라는 시크한 말로요. 롯데의 승리에 한 표 주셨네요. 네, LG의 신바람이 4위를 넘어 가을 야구 전체 판도를 뒤흔들 태풍이 될 수 있을지 주말 경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축구 3세판 시간입니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해서일까요? 일기 슈틸리케호 무사히 승리를 거둬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화요일이죠. 두 번째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기 슈틸리케호의 선수들이 정말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30대 베테랑 3인방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이동국과 차두리, 곽태휘 선수,
각각 공수에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럽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이 단골 손님들이 그대로 합류를 했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장현수와 김승대 그리고 최근 K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한교원까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유연한 전술 운영을 강조했는데요. 상대팀에 따라서 4-4-2나 4-1-4-1 이런 포메이션에 얽매이지 않고 공격적이거나 수비적인 전술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팀의 주장도 매번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기성용 선수가 2연전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겠죠. 일단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는 팀의 전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타리카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장 뜨거운 돌풍을 일으킨 팀입니다. 8강에 진출하면서 피파 랭킹을 15위까지 끌어올린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강호인데요. 지금은 감독이 공석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현역 시절 코스타리카의 가장 스타 공격수였죠. 파울로 완초페 선수가 감독 대행을 맡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스타 골키퍼죠. 나바스 선수입니다. 수많은 선방을 기록하면서 코스타리카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2승 3무 무패의 성적을 올리는데 앞장섰는데요. 최우수 골키퍼를 뽑는 골든글러브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레알 마드리드에 134억 원의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영입되기도 했는데요. 비록 지금은 카시아스에 밀려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코스타리카가 개인기와 스피드를 겸비한 팀입니다.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전술로 나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한 수 앞선 기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저는 코스타리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8강 진출팀답게 허재원 기자 코스타리카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3세판 전체 의견 어떨지 함께 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브라질 월드컵 8강 팀의 위력을 앞세워 코스타리카의 손을 들어줬고요. 최용석, 우충원 기자 공 3개씩을 걸어주면서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는 예측해 주셨네요. 네, 최용석 기자의 한 줄 평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S에 승리 하나 추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2S라는 게? 글쎄, 최용석 기자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게 좀 너무 억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면 출발, 스타트와 슈틸리케 그래서 2S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네, 또 하나 S는 뭔가요? 3S는? 이게 승리라는 건데요. 네. 승리까지 한글 뭐 하나는 스타트는 영어, 슈틸리케는 독일어, 그리고 승리는 억지네요, 한글 3개를 뭐 S로 묶었는데 좀 억지 같아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억지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요일에 열리는 K리그 클래식 경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전북과 하위리그 추락 위기에 빠진 울산의 경기입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두 팀이에요. 근데 묘하게 만났어요. 네, 전북은 수원과 포항을 여유 있게 제치고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산전에는 전력의 공백이 좀 적지 않습니다. 주전 골키퍼 권순태를 비롯해서 이승기, 이재성, 정인환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동국과 김기희 선수가 국가대표로 호출됐죠. 두 팀을 꾸릴 수 있는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전북이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울산이기에 자신감은 넘칩니다. 김남일이 중원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레오나르도와 카이오, 윌킨슨까지 외국인 선수들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울산은 승점 41점으로 하위리그 추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와중에 공격수 김신욱 선수까지 아시안게임에서 종아리뼈 골절상을 당해서 더 이상 시즌에 뛸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이용까지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요. 시즌이 거듭될수록 팀 전력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위기를 넘길 만한 계기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만나는 전북은 너무 강한 상대입니다. 전북과 울산 모두 베스트 전력으로는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원 멤버의 기량이 앞서는 선두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역시 선두 전북이 유리할 거라는 평인데요. 다른 기자의 의견도 함께 하시죠. 네, 차포 빠졌지만 K리그 1등 전북다운 예측평입니다. 3명의 기자 모두 전북의 승리로 대동단결했는데요. 허재원 기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는 말로, 최용석 기자, 극과 극인 형제 구단이라는 한 줄평으로, 우충원 기자, 현대 이중되는 울산이라는 의견으로 모두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최근 6경기를 놓고 봤을 때 수원은 상승세로 1위 자리를 넘보고 있고요. 전남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올 시즌 포항에게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인천, 서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2경기 이어서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원의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3명의 기자 모두 수원 승리에 힘을 실어줬고요. 허재원, 우충원 기자, 선두 추격, 우승 후보라는 말로 요즘 잘 나가는 수원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최영석 기자, 서울과의 라이벌전 승리한 수원의 상승세를 언급해 주셨네요. 다음은 인천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포항 승리의 도표 무승부에 한 표 나왔습니다. 먼저 허재원, 우충원 기자, 포항에 손을 들어줬고요. 최용석 기자, 포항 손준호가 복귀했지만 김승대가 대표팀으로 탈출돼 무승부가 될 거라는 예상해 주셨네요. 네, 스플릿 분기점까지 이제 3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리그 선수들 모두 힘내시길 응원할게요. 요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진다는 표현을 줄여서 심쿵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경기 결과에서는 최용석 기자가 심쿵하셨네요. 단 한 경기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첼시, 수원이 승점 3점을 챙겼고요. 분데스리가 2경기는 모두 무승부로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흥이 많기로 유명한 안승호 기자가 지난 주말 흥이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NC, 넥센, 삼성의 승리를 모두 맞춰주셨고요. 이경재 기자는 한 경기를, 이원만 기자는 2경기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요즘 주춤한 이원만 기자, 힘내세요. 네, 지난주 축구 3세판에서 가장 치열한 예상이 나왔던 것이 서울과 수원의 슈퍼 매치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수원과 허재원 기자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왜 다른 기자들이 서울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 경기를 현장에서 제 가족들 모두 다 같이 가서 봤는데 일단 수원이 전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염기훈 선수의 크로스가 택배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네. 예, 거의 머리에 정확히 맞춰주는 크로스를 보였는데 뭐 로저의 강력한 헤딩슛도 좋았고 수원이 이런 상승세가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구 이야기 좀 해보죠. 안승호 기자가 2주 연속 전 경기 예측을 다 맞췄어요. 근데 이경재 기자도 사실 단 한 경기밖에 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밀려 보이는데. 뭐 안승호 기자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크게 뭐 위축되지 않고요. 예. 다음 주부터 제가 좀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당황스럽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택배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치열한 한 줄 평싸움, 3일의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죠. 네,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프로농구가 오늘 개막해 6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네, 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농구가 워낙 막 1초 바뀔 때마다 이제 경기에 막 어떤 분위기가 바뀌니까 감독님들이 흥분을 많이 해서 사실 가끔 이제 TV 화면을 보면 욕을 하는 모습이 이제 TV 화면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안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이 항의를 감독이 아니라 주장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것 같고 또 주장이 또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좀 룰을 이번에 너무 급하게 바꿨어요. 좀 그런 점들은 앞으로 팀들이 각자 숙지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좀 작전도 바꿔야 되고 많은 포메이션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룰을 바꿀 때 조금 더 여론도 모아보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많은 수고 끝에 바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농구를 위해 과감하게 규정을 바꾼 프로농구. 그 성과가 꼭 있길 바라고요.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